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삶의 고통을 이해하는 철학적 접근. 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가? 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통의 철학적 이해에 대한 논의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 감정적, 영적 측면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통을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성찰과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의지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에 의해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의지를 초월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교 철학에서도 고통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부처는 고통의 진리를 통해 인생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무명으로 보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줄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현대 철학에서도 고통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고통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더욱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고통을 인간의 심리적 반응으로 보고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 CBT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재구성하여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의 철학적 이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통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할 때 더 나은 심리적 회복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와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고통을 나누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고통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나누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명상과 마음 챙김은 고통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초월하고 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찾고 이를 통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앤 프랭크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앤 프랭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었지만 결국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빅터 프랭클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로고테라피는 고통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넬슨 만델라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만델라는 인종차별과 싸우며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 평화와 화합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을 극복하고 더 큰 목적을 찾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넷째,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도 고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계적으로도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과 마음 챙김이 고통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다스리는 데 명상과 마음 챙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고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고통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